내가 낳고 키운 자식이 어느새 나를 가르치려 들 때가 있습니다. 엄마, 그건 이제 옛날 방식이에요. 이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웃어 넘겼지만 이제는 그 웃음 뒤로 서늘한 바람이 스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조금씩 여려집니다. 젊을 땐 아무렇지 않던 말이 이젠 며칠이고 마음에 남습니다.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은 생각보다 깊은 상처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문제는 그들의 무심함보다 그 무심함 앞에서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우리의 오래된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자식들은 그 속도에 맞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부모의 말은 낡은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작아질 이유는 없습니다. 존중은 나이를 기준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감정으로 맞서면 상처만 남고 침묵으로 삼키면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시당하지 않으면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한마디로 자식의 태도를 바꿔버린 지혜로운 부모의 단 한 번의 행동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켠이 서늘하시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께 작은 위로이자 단단한 지혜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정으로 반응하면 관계는 멀어집니다.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스치는 순간 우리 마음은 순식간에 흔들립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해? 이런 말이 입안까지 차오르지만 막상 내뱉는 순간 대화는 싸움이 되고 남는 건 허무와 후회뿐입니다. 자식의 말에는 의도보다 피로가 묻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살아가느라 지친 몸, 사회 속의 긴장, 그런 것들이 가장 편한 사람에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편한 사람이 바로 부모인 우리입니다. 하지만 그걸 아는 머리보다 먼저 반응하는 건 늘 마음입니다. 그 짧은 상처가 오래된 정성보다 더 선명하게 남을 때가 있지요. 며칠 전 들은 사연 하나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5살의 박순자 씨는 퇴직한 남편과 함께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퇴근 후 들렀습니다. 순자 씨는 반가운 마음에 냉장고에 있던 반찬들을 꺼내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젓가락을 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반찬 이제 좀 그만해요. 맨날 고추볶음, 멸치볶음, 김치, 다 짜요.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안 먹어요.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순자 씨의 손이 덜덜 떨렸다고 합니다. 이게 뭐라고 단 한마디가 그렇게 아프더랍니다. 그동안 엄마 밥이 최고야 하며 잘 먹던 아이가 이제는 입맛이 바뀌었다며 타박을 하는 겁니다. 서운함이 치밀었지만 순자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래, 네 입맛에는 짜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 엄마가 네 어릴 적 입맛만 기억하고 있었나 보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순간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아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내가 너무 말이 심했죠. 그 반찬 다 먹고 생각났어요. 그 맛이 꼭 집 같더라고요. 순자 씨는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감정으로 바로 맞받아쳤다면 그 사과의 전화는 오지 않았을 거라는 걸요. 우리가 화를 참는 건 참는 사람의 약함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지혜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온도로 기억을 만듭니다. 화가 난 목소리로 한 말은 그 내용이 아무리 옳아도 상대의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라는 억울함만 남기지요.
하지만 침착하게 멈춰서는 태도는 다릅니다. 그 순간 상대는 처음으로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식을 바꾸는 건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다스린 태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거리두기라고 부릅니다.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 그 감정을 바라보는 한 걸음의 여유를 두는 것.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 마음이 다쳤구나. 이렇게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감정은 우리를 휘두르지 못합니다. 분노의 불길은 산소가 끊기면 자연히 꺼집니다. 그 산소를 끊는 힘이 바로 멈춤입니다. 이건 단지 감정 조절의 기술이 아니라 삶의 품격을 지키는 연습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관계의 모양이 달라져도 존중받는 사람의 본질은 같습니다.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누구도 쉽게 무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식의 말에 상처받을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내 품격을 지킬 시간이다. 그 한 문장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어른으로 세워줍니다. 감정의 파도를 지나온 사람만이 고요의 가치를 압니다. 그 고요 속에서 피어나는 평정심이 결국 자식의 태도를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제 마음의 중심을 지켰다면 그 다음에는 품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단호하게 경계를 세우는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말이 길면 마음이 흐려집니다. 자식에게 무시당하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설명하려 듭니다. 엄마도 예전엔 다 해봤단다. 그건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니? 하지만 그 말이 길어질수록 상대의 귀는 닫히고 우리의 품격도 희미해집니다. 진심은 말로 설득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단 한 줄의 문장이 100마디의 변명보다 강한 힘을 가집니다. 서울에 사는 62의 김정자 씨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딸이 결혼한 뒤 자주 찾아오지 않아 어느 날 정자 씨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은 왜 얼굴 보기 힘드니? 그 말에 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엄마, 나도 바빠요. 그냥 좀 이해해 주세요. 요즘 엄마들은 혼자서도 잘 지내잖아요. 그 순간 정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도 이제 그저 옛사람이구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마음속에서는 억울함이 쌓였지만 정자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근데 있잖니. 그 말은 조금 서운하네. 그날 대화는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딸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내가 요즘 너무 예민했어요. 그 말 듣고 나서 계속 생각났어요. 그 한 줄의 말이 딸의 마음속에 파문처럼 번진 것입니다. 심리 상담가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상대가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을 때 비로소 자신을 돌아본다고요. 감정의 폭풍은 소리로 꺼지지 않습니다. 조용한 말 한 줄이 오히려 거울이 되어 상대의 내면을 비추는 법입니다. 한 줄의 문장은 힘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꾹 눌러 담은 평정과 품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짧다는 건 화를 삼킨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한 줄이 누군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사람은 처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했나? 그 표정은 무슨 뜻이었지? 이 침묵의 여백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끝없는 대화보다 짧은 진심이 필요합니다. 그 짧은 진심이 사랑에도 선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선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존중의 형태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경계이자 당신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표시이기도 하지요. 자식은 부모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태도를 통해 배웁니다. 단호한 한마디가 곧 인격의 언어가 되고 그 언어가 가족의 질서를 바로 세웁니다. 이제 한 줄의 말을 남겼다면 그 다음은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말 뒤에 침묵을 지키는 흰말입니다. 그 침묵이 어떻게 자식의 마음을 흔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을 한 뒤에는 조용히 멈춰야 합니다. 설명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그저 침묵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건 무대응이 아니라 존재의 언어입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메시지, 그게 바로 품격 있는 부모의 대화법입니다. 말이 이어질수록 힘은 빠집니다. 하지만 침묵은 다릅니다. 사람은 침묵 앞에서 불편해지고 그 불편함이 양심을 흔듭니다. 내가 너무했나? 왜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시지? 그 생각이 떠오르는 바로 그 순간 관계는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70을 앞둔 윤정혜 씨는 두 아들을 훌륭히 키워냈습니다. 큰아들은 의사, 작은아들은 공무원. 남들 보기엔 부러운 인생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늘 마음에 걸리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작은아들이 결혼 후부터 점점 차가워진 것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집으로 초대했지만 요즘은 다 각자 보내요. 우리도 바빠서요. 늘 핑계만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 씨는 용기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얼굴 보기가 어렵네. 같이 밥이라도 먹자. 그 말에 돌아온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이제 가정이 있어요. 너무 얽매이게 하지 말아주세요. 순간 윤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언제 얽매이게 했다고. 그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윤 씨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그녀는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집 식탁 위에는 늘 네 사람의 밥그릇이 놓였지만 둘만이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침묵은 점점 그리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 작은 아들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올해는 집에 가도 돼요? 그 목소리는 어딘가 조심스럽고 어릴 적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윤 씨는 말했습니다. 그래. 올 거면 따뜻하게 입고 와라. 그 한 문장 뒤에도 길게 붙잡지도 서운함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존재를 통해 배웁니다. 침묵은 냉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잃지 않는 자기 존중의 표시입니다. 자식이 늦게라도 깨닫는 건 결국 그 단단한 조용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훈육이 아니라 울림입니다. 불편한 정적이 흘러야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자식은 깨닫습니다. 아, 그때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한 건 나를 포기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깨닫길 바라서였구나. 설명으로는 자식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말보다 오래 남고 화보다 깊이 스며듭니다. 그러니 자식의 무심한 말 앞에서 억울함이 치밀더라도 굳이 모든 걸 말로 풀어내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존엄의 형태입니다. 이제 침묵으로 마음의 중심을 세웠다면 그 다음은 지속의 문제입니다. 한번 세운 태도를 흔들림 없이 지켜야 비로소 자식은 그 선을 배우게 됩니다. 한번 세운 경계는 지켜져야 합니다. 오늘은 단호하고 내일은 유약하면 자식은 그 경계를 시험합니다. 사람은 말보다 패턴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일관성을 잃는 순간 사랑도 권위도 흔들립니다. 서울의 외곽에 사는 66살의 오명숙 씨는 딸과의 관계로 오랫동안 마음을 알아왔습니다. 딸은 성격이 급하고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엄마,
또 잔소리야?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명숙 씨는 그럴 때마다 화를 내기도 참기도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딸은 점점 말을 함부로 했고 명숙 씨는 그럴수록 더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작은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딸이 집에 들러 물건을 두고 갔는데 다음 날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 가방 좀 버스 택배로 보내줘요. 나는 지금 바빠요. 그 말투가 너무 퉁명스러워 명숙 씨는 순간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엄마는 이제 그런 부탁은 안 들어줄게. 말을 그렇게 하면 부탁이 아니잖아. 딸은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전에는 다 해줬잖아요. 명숙 씨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래, 전에는 그랬지. 근데 그땐 엄마도 몰랐거든. 이제는 안 하기로 했어. 그날 이후 딸은 이틀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밤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때 나도 예민했어요. 그 순간 명숙 씨는 알았습니다. 사랑은 유연함으로 유지되지만 존중은 일관성으로 세워진다는 걸요. 관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습니다. 한 번 넘은 선을 다시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정한 기준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합니다. 그 말은 듣기 어려워. 이건 내 방식이야. 이 짧은 문장들이 삶의 기준을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그 어조와 표정이 늘 같을 때 비로소 자식은 깨닫습니다. 이 선은 넘으면 안 된다. 일관성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건 예측 가능한 사랑입니다. 오늘은 웃으며 넘어가고 내일은 화를 낸다면 상대는 늘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같은 어조, 같은 시선으로 말할 때 그 속에서 신뢰가 자랍니다. 엄마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 안정감이 결국 자식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일관성을 잃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망설임이 관계를 더 약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단호함이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부드러움 속에도 선이 있고 그 선이 곧 품격입니다. 말보다 강한 건 태도이고 태도를 지켜주는 건 반복된 신뢰입니다. 그 신뢰 위에서 자식은 배웁니다. 엄마는 화를 내지 않아도 무섭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존중이 스며든 관계의 질서입니다. 이제 일관성을 세웠다면 마지막으로 돌아볼 것은 단 하나입니다. 존중은 타인의 태도가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에서 시작된다는 진리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내면의 존중이 어떻게 삶 전체의 품격으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존중은 사랑의 결과가 아니라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나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부모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배웁니다. 존중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69살의 정혜분 씨는 평생 가족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두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 버티는 게 삶의 전부였지요. 그녀의 하루는 늘 누군가를 위한 하루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밥을 하고 입을 옷을 챙기고 늦게까지 공부하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결혼했고 이제 혼자 남은 집은 조용했습니다. 휴대폰은 좀처럼 울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전화를 걸어도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지금 운전 중이에요. 그 말이 반복될수록 가슴 한쪽이 비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남은 건 고요뿐이네. 그 생각이 문득 들던 날 정씨는 거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뿐 아니라 자신을 돌보지 않은 시간의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작게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내 편이 되자. 다음 날 동네 평생학습관에 등록했습니다. 도자기 만들기 수업이었습니다. 처음엔 손이 굳어 흙이 자꾸 갈라졌지만 선생님이 괜찮아요. 흙도 사람처럼 시간이 지나야 부드러워져요. 라고 말하자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매주 그 수업을 기다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차를 내려놓고 오늘은 내가 참 괜찮았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딸이 처음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뭔가 달라졌어요. 요즘 표정이 되게 부드러워요. 정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나한테도 잘하려고. 그날 이후 딸은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뭐 만들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같이 구경 가요. 존중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누군가를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길 때 그 마음이 자연스레 흘러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희생이 곧 사랑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희생은 때로 상대에게 익숙함이라는 이름의 무례를 허락합니다. 사랑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은 가족을 멀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을 새롭게 숨쉬게 하는 시간입니다. 존중은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습관, 내 감정과 시간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태도,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타인에게 존중을 배우게 합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 곁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굴 수 없다. 그건 경계선이 아니라 기품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조용하지만 강한 울림을 가집니다. 그 품격은 나이를 먹어도 닳지 않습니다. 나를 아끼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살아온 세월을 예의 있게 대하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가족에게 번집니다. 그 모습을 본 자식은 깨닫습니다. 아, 엄마는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분이구나. 그 인식 하나가 존중의 뿌리가 됩니다. 존중은 결국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 지킴 속에서 관계가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이 곧 인생의 품격이 됩니다. 누군가의 말이 거칠다고 해서 우리의 삶까지 거칠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존중은 타인의 태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건 언제나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에서 싹틉니다. 인생의 후반전으로 갈수록 우리는 점점 많은 것을 잃는 듯 느낍니다. 젊은 날의 에너지, 사회적 역할, 그리고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정까지도. 하지만 그 빈자리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품격입니다. 품격은 화려한 말투나 비싼 옷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단단함, 즉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에서 비롯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해도 내가 나를 낮추지 않는 힘, 그 조용한 강인함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중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불안하지만 존중을 지키는 사람은 고요하다. 삶의 품격이란 결국 고요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짧은 한마디, 긴 침묵, 흔들리지 않는 태도.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 위에 세워진 인생은 누가 흔들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품격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식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남는 가장 단단한 유산이 됩니다. 존중은 싸워서 얻는 게 아닙니다. 보여주고, 지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자식은 결국 깨닫습니다. 엄마는 예전과 달라졌다. 이제는 그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다. 그 순간 관계는 다시 존중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품격은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오늘 당신의 말 한마디와 침묵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흔들릴 때마다 이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여전히 존중받을 사람이다. 그 믿음이 당신의 품격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일상에 조용하지만 단단한 지혜가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